다르죠. 역시 아직은 국산은 미제한테 안 된다니까요. 맥개고 심파 말이다. 맥개고 심파와 연출 모두 15g을 정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개 죄송합니다 감독님. 3.2개다. 훈련된 영화 장인이 이 한 번 영화를 찍을 때 보통은 이 심파가 3.2개라. 다른 영화에는 뭐 3개 정도가 적당하다 해도 오늘 같은 연말이나 가족들이 보러 올 때는 280개만 해라. 에? 눈물 쏙 빠지고로 명심하겠습니다 감독님. 영화가 좀 망했습니다 감독님. 자, 우리는 윤재균이라는 감독이 걸어온 길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윤재균은 헐리우드에서 유행하는 장르들의 한국적인 요소를 가미하는데 혼신의 힘을 쏟는 감독입니다. 음악으로 따지면 번안곡 전문일 테고 음식으로 따지면 불고기 피자 같은 걸 만드는데 진심인 사람인 거죠. 필모그래피를 살펴보자면 두사부일체를 시작으로 색즉시공은 아메리칸 파이, 1번가의 기적은 밀리언 달러 베이비, 해운대는 딥임팩트와 버티컬 리미트, 국제시장은 포레스트 검프. 직접 감독을 맡은 작품들은 죄다 헐리우드 영화를 로컬라이징 했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가장 한국적인 요소를 심파로 생각했는지 죄다 쳐우는 게 윤재균 영화의 특징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이 심파 알레르기가 생긴 이유는 단언코 이 감독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국제시장 이후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영웅이라는 작품으로 돌아왔는데 이번엔 헐리우드 흉내를 내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헐리우드 개섞어라 K무비가 간다 이지랄병 안 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뮤지컬을 영화로 연출하면서 거의 각색을 하지 않았어요. 몇몇 곡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무대 연출보다 볼거리가 없었고 어떤 곡은 너무 뜬금없이 나와서 몰입을 방해했습니다. 뮤지컬을 영화화함에 있어서 어떻게 각색해야 하는지 전혀 모른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영웅 덕분에 편하게 뮤지컬 감상도 하고 뽕도 차고 좋기만 하던데 뭐 라며 호평하시는 분들 꽤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공감하고요. 하지만 뮤지컬 영화라는 게 오글거릴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지 라는 말에는 전혀 공감할 수가 없어요. 이런 장르에서 오는 오글거림까지도 관객이 몰입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영화인 거고 각색인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개봉 전부터 감독이 레미제라블을 열심히 뺏겨올 줄 알았어요. 뭐 예상은 개같이 빗나갔는데 아무것도 안 해올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아니 진짜 아예 안 건드리고 팬텀이나 몬테크리스토처럼 뮤지컬을 그대로 촬영해 왔다면 실황 영화로서라도 가치가 있었을 텐데 도저히 몰입할 수 없게끔 망쳐놓은 게 이번에 리뷰할 무려 한국 최초 오리지널 뮤지컬 영화 영웅입니다. 감독은 개봉 전 인터뷰에서 춤은 관객이 어색해할까봐 뺐다고 하면서 뭔가 막 노력한 거 마냥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가만히라도 있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표현이 여기에 쓰일 줄은 몰랐네요. 뮤지컬은 말 그대로 음악을 통해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노래와 춤으로 인물의 감정을 표현해야만 무대에서 멀리 떨어진 하나님석의 관계까지 전달되기 때문인데요. 기, 승, 전, 결에 따라 이야기 전개를 긴 호흡으로 이어가는 영화와 달리 뮤지컬은 곡마다 감정이 절정에 이르고 마무리되는 것이 반복되는데 이렇게 적게는 10곡에서 많게는 20곡으로 짧지만 여러 호흡으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이러한 차이는 감상하는 데 있어서도 큰 차이를 불러오는데 영화는 관객이 하나의 큰 스토리를 따라가며 감상한다면 뮤지컬은 여러 작은 스토리들을 음악의 형태로 감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연출하는 데 있어서도 영화는 장면과 장면 사이가 자연스러워야 관객이 따라갈 수 있는 반면 뮤지컬은 곡과 곡 사이에 암전을 통해 과감히 생략해버리기도 합니다. 뮤지컬에서는 이렇게 암전을 주더라도 감상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특징을 가진 뮤지컬을 영화화한다 함은 이러한 공백을 채워주는 게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노래와 노래 사이 끊어진 빈틈을 매끄럽게 이어줘야겠죠. 근데 JK 필름의 영웅은 그딴 거 없습니다. 이야기 전개 방식이 기승전결이 아닌 결결결결입니다. 결이 결말의 결이냐고요? 천만의 말씀, 결의의 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독립을 위해 결의를 다지는 안중근. 두 번째, 친구가 죽어서 결의를 다지는 안중근. 세 번째, 친구 동생이 죽어서 결의를 다지는 안중근. 네 번째, 암살을 하기 위해 결의를 다지는 안중근. 다섯 번째, 사형을 당하기 전에 결의를 다지는 안중근. 그냥 영화가 C8 내내 결의만 다지다가 끝나요. 진행되는 이야기라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태생이 뮤지컬이다 보니 곡마다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는 결의를 다지는 안중근의 모습이 담긴 곡이 많아요. 이게 뮤지컬로 즐길 때는 크게 불편하지 않고 매 순간 감동과 울림이 오는데 영화같이 하나의 이야기로 즐기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감독이 포기할 부분은 포기하고 곡과 곡 사이에 이야기를 채워나가며 기, 승, 전, 결 완성된 이야기를 만들어줬어야 됐다는 거죠.
JK는 이걸 안 한 거고요. 솔직히 감독이 영웅을 뮤지컬임에도 영화 소재로 선택한 이유가 매 분기마다 주요 인물들이 죽어서인 것 같다는 의심마저 듭니다. 누가 죽을 때마다 절절한 노래와 함께 관객을 울리면 장땡이니까. 왜씨 영웅 이거 안중근 고인 달달하게 타가지고 눈물 빼는 포인트들만 잡아주면 되겠는걸. 천만 가자! 그나마 각색되어 추가된 부분이 어머니와 헤어지는 장면과 아내 그리고 자식이 등장하는 장면인데 이 역시도 신파를 위해 넣어둔 밑밥이고요. 영화가 후반부에 이르러서 사랑하는 내 아들 도마라는 노래와 함께 신파가 터지는데 이 노래에 우신 분들도 분명 계시겠지만 개인적으로 노래를 듣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훌쩍이는 소리에 감정이며 가사며 전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슬픔을 억누르시는 모습이 안중근의 어머니스러웠을 것 같아서 더 슬펐을 것 같았는데 이렇게 영웅은 원작을 영화화하면서 넣어야 될 것들은 넣지 않고 넣지 말아야 될 것들을 우겨 넣어놨습니다. 지금부터는 영화에 쓰인 곡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영화가 시작하고 오프닝 격으로 나오는 단지동맹입니다. 눈밭을 홀로 절뚝이며 걷는 안중근을 보여줍니다. 처절하게 노래를 부르며 자작나무 숲으로 들어가는데 노래 가사에 맞춰 동료들과 함께 손가락을 자르더니 다같이 결의를 다지자는 노래를 부르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왜 설원에서 휘청거리고 있었는지, 자작나무 숲에는 어떻게 들어가게 되었는지, 손가락을 자르며 결의를 다지게 된 경위는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뮤지컬이랑 똑같아요. 물론 단지동맹 장면이 실제 뮤지컬에서도 그게 시작을 알리는 곡인 만큼 감독도 이건 뮤지컬 영화예요 라고 가볍게 깔고 가기 위해 별다른 서사를 추가하지 않은 거라고 쳐줄 순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영화 내내 이지랄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가보죠. 영화 중반부에 영웅으로 노래만 바꿔서 설원을 한 번 더 재탕합니다. 나름 독특한 연출이랍시고 한 게 교회 문을 여니까 갑자기 설원이 펼쳐지고 거기서 노래를 부릅니다. 대체 이 눈밭에서 또 노래를 불러야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뭐 시발 나니아 연대기야? 사자, 옷장, 그리고 안중근? 그냥 노래 가사 속에 타국의 태양과 광활한 대지라는 가사가 있어서 라면 뮤지컬 무대를 스크린 속에 그대로 옮겨놓은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노래에 별다른 이야기가 없이 인물의 감정을 길게 노래하는 곡일수록 뮤지컬에서는 보여줄 수 없었던 볼거리로 채워줘야 되는데 설원 하나로 곡 두 개를 떼어버린 거죠. 다만 비교적 영화적인 연출을 활용한 유일한 곡이 있는데 영화에 딱 하나 오리지널 곡으로 들어간 그대 향한 나의 꿈입니다. 곡 제목대로 이토의 야망이 드러나는 이토의 야망 노래 이후에 자연스럽게 서리의 독백으로 시작하는 노래입니다. 장면 전환도 대조적인 분위기를 이루면서 자연스러웠고 서리의 강인한 의지를 멋지게 노래로 보여주는데 찐따가 일진패는 상상 이거 잘 먹히거든요. 쾌감 질이거든요. 그나마 디즈니에서 볼 법한 유일하게 뮤지컬 영화스러운 장면이었는데 문제는 진짜 디즈니에서 봤던 거라는 거죠. 알라딘의 스피치리스를 그대로 뺏겨 넣었습니다. 연기로 사라지던 게 불타는 것으로 바뀌었을 뿐 표정과 자세까지 유사한데 심지어 반주나 곡 분위기도 얼핏 들으면 비슷해요. 조수미의 나 가거든에 스피치리스를 짬뽕해 놓은 느낌? 그래요. 그래서 그나마 나았던 거죠. 네, 사실 지금까지 문제는 그나마 나은 편에 속합니다. 뒤로는 더 심각해지거든요. 막 앞에서는 안중근이 손가락 자르고 서리는 이토에게 앙심을 품고 복수할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 개뜬금없이 나오는 노래 배고픈 청춘이여입니다. 무슨 비비고 왕만두 CF를 염두에 두고 찍은 것 같았습니다. 정말 내용과는 하등 관련 없는 쓰레기 같은 시퀀스인데 이게 사실 원작에선 중국인 왕웨이가 독립군 청년들이 배고플까봐 만두를 해주는 훈훈한 분위기 속에 부르는 노래이기에 이 정도로 뜬금없진 않았습니다. 중국인 아저씨가 신나서 막 만두 만들면서 내 만두 쩐다고 자랑하고 청년들이 와서 신나게 먹고 이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일제가 아니었으면 평범한 청년들로 살아갔을 인물들을 보여줌으로써 뒤에 나올 비극과 대비시키기 위한 장면이기도 하고요. 이걸 JK는 왕웨이도 독립군 중 한 명으로 바꿔버리면서 만두의 비밀회의를 소집하기 위한 암구호라는 설정을 집어넣는 바람에 그렇게 모두가 모여서 비밀회의를 하려는 찰나 그럴만두하지 이지랄병을 하고 있는 거야. 하필 또 조우진 배우가 이러고 있어서 수리남을 다시 못 보겠다니까요. 존슨빌 소세지나 갖고 오라. 내가 왜? 싫어. 그럴만두하지.
비밀회의라는 서사를 넣어 분위기를 잡고 싶었다면, 분위기에 맞게 편곡을 하든지 뮤지컬 원곡을 그대로 전달하고 싶었다면 그에 맞게 각색을 해야 되는데, 좋은 예시로 스위니 토드의 A Little Priest 장면이 있습니다. 원작 뮤지컬에서는 과장된 몸짓으로 미친 사람 둘이서 나사 빠진 농담 따먹기를 하고 있어요. 온갖 개드립과 과장된 표현들이 난무하는데 칠러라기보단 먹이를 노리는 미치광이 포식자의 느낌까지 난단 말이죠. 이 같은 장면을 영화화하면서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었는데, 창문 너머로 대화 주제에 해당하는 직업군을 직접 비춰주며 타겟을 노리는 킬러처럼 정적이게 연출을 했고, 이로써 원작과 달리 회색빛의 서늘한 감성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영화를 보는 관객이 뮤지컬보다 많은 시각 정보를 제공받으면서도 인물의 감정과 분위기 모두 몰입할 수 있게 만들어낸 것이죠. 영화화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충분히 활용한 것입니다. 반면에 JK는 이 각 장르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고 뮤지컬의 표현 방식을 영화에 오롯이 그대로 갖다 박아 넣었다는 겁니다. 뮤지컬 영화로서 최악으로 평가하고 싶은 장면은 놀랍게도 영화 전개 중 긴장감이 최고조로 치솟아야 하는 누가 죄인인가 장면입니다. 실제 뮤지컬과 비교해보면 이게 법정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난리가 나는데 과장된 연출로 관객의 감정을 이끌어냅니다. 그렇다면 영화로 넘어왔을 때 이걸 대신할 다른 연출이 있어줘야 될 텐데 그딴 거 없어요. 카메라를 빙글빙글 돌리는 게 전부입니다. 물론 개 쓰잘데기 없는 게 추가되긴 했는데, 뮤지컬에서 앙상블을 담당했던 배심원과 기자들 대신 재판장 바깥에서 오열하는 시민들로 대체했습니다. 그리고 눈에 가장 잘 띄는 곳에 아내를 배치해 놓았는데 심파를 위해서겠죠. 그리고는 이 두 공간을 좌우 화면 전환으로 노래를 부르는 화자에 따라 번갈아가며 보여줍니다. 사실 이거 우리가 뮤지컬을 보러 가서 노래를 부르는 배역에 따라 좌우로 시선을 돌리며 보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배우 얼굴이 자세히 보이긴 하지만 이건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영웅 뮤직비디오나 공연 실황 영상이랑 다를 게 없어요. 사실 저는 여기서 레미제라블의 이 장면을 뺏겨올 줄 알았습니다. 이런 장면을 표현하는데 굉장히 좋은 예시거든요. 한정적인 공간만을 비추는 게 아니라 빈민들의 상황을 직접적으로 비춰주고 화자의 환경에 따라 여러 로케이션을 보여주는 연출을 사용했습니다. 하물며 이 영상에다가 누가 죄인인가를 입혀도 영화의 엔딩인 장부가에서는 거의 포기한 것 같았습니다. 교수형에 처해지는 안중근을 정면에서 찍기만 했을 뿐인데 그걸 앉아서 보고 있는 일본 군인들을 굳이 같은 화면에 담았어요. 한 4열에서 뮤지컬을 보고 있는 듯한 생동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일본 군인들이 내 앞에 앉아있는 관객들 같아요. 이게 뮤지컬 영화니까 이런 비현실적이고 생뚱맞은 장면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이거 뮤지컬이 아니라 영화잖아요. 이걸 굳이 관객들 몰입까지 닿게가며 쭉 이어부를 필요가 있냐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연출할 게 아니라 형장으로 걸어나갈 때 독백하듯이 잔잔하게 노래를 하다가 끊어주고 하고 형 집행되는 장면과 사운드, 덜컹 짧은 정적과 암전 뒤에 어머니가 주신 흰 두루마기를 입고 고향으로 향하는 안중근과 아들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어머니의 모습, 서로 알아본 뒤 덤덤하게 부둥켜 안으며 장부가가 울려 퍼졌다면 씨바 개뽕차네. 이게 뮤지컬에서 볼 수 없는 영화적인 연출 아니냐고요. 눈물 빼기에도 딱 좋구만. 이 영화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전부 열거하기엔 어색한 장면들이 너무 많아요. 비밀리에 이토 히로부미 암살 계획을 세운 뒤 하얼빈에 수백 명이 모여서 부르는 그날을 기약하며도 그런 곡 중 하나입니다. 하얼빈역이 이런 분위기라면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에 오다가도 기차 유턴시켜서 돌아가겠습니다. 감독은 이건 역시 뮤지컬이니까 군중이 노래 부르는 장면 하나 정도는 넣어줘야지 라는 마음으로 관객이 어떻게 느낄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대충 넣은 것 같아요. 사실 이 부분은 노래 제목 그대로 광복하는 그날을 기약하며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작품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독립군과 2천만 동포의 염원이 담긴 희망을 그린 곡인 거죠. 그렇다면 보다 더 비현실적인 연출을 했어야 됐는데 영화는 회의 후에 사람들이 모여서 노래를 부르고 다음날 시간이 흐른 뒤 거사를 치렀다는 것 마냥 이어진 사건처럼 묘사하고 있어요. 이래버리니까 진짜 민중들하고 갑자기 길바닥으로 튀어나와서 이토 나와라! 나오세요! 나와서 암살당해라! 하는 것 같아 보인단 말이야. 차라리 하얼빈에서 안중근과 동료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서 억압된 조선의 민중들과 노래를 부르는 느낌으로 노래 가사대로 흘러갔다면 극중 전개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광복, 그날을 기약하는 2천만 동포들이 함께 하는구나 라는 점도 부각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감독은 이처럼 뮤지컬이니까 개연성 따위 뭐 대충 해도 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고 이런 안일함 속에 나온 명장면이 바로
총을 맞고 피를 뿜으면서 엄청난 고음의 열창을 하는 사랑이라 믿어도 될까요? 라는 곡으로 이어지죠. 뮤지컬로 나온 작품들은 오글거린다는 이유로 호불호가 갈리곤 합니다. 이번 영웅 역시 마찬가지인데 뮤지컬 영화는 오글거려서 싫다는 게 당연한 것처럼 굳어지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라라랜드는 우리에게 기분 좋은 오글거림이 무엇인지 보여주었고 멀리 갈 필요 없이 국내에서도 인생은 아름다워는 관객을 즐겁게 해주는데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영웅은 오리지널 뮤지컬 영화 최초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왔기에 하다못해 다음 뮤지컬 영화 작품이 나올 수 있을 만한 발판 정도는 마련했어야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발판을 걷어차버린 영화가 영웅이고 JK 필름입니다. JK 필름 덕분에 대중들에게 뮤지컬은 시도 때도 없이 노래 부르는 오그라드는 장르구나 라고 거리감만 더 만들었으니까요. 손익 넘기면 그나마 다행일 텐데 세간의 박한평에 그대로 고꾸라져 버린다면 안중근 의사라는 치트키 소재를 가지고도 실패한 뮤지컬 영화라는 장르에 누가 투자를 하게 될까요? 감독은 이번 영웅을 통해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목표를 밝혔다고 합니다. 1. 원작 공연을 본 사람을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다. 2. 세계 시장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작품을 만들겠다.